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유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와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유황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황준 학생 자기소개 한번. 네. 이번에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으로 간택이 된 유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택이라는 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 않나? 많이 안 쓰죠. 네, 기독교예요. 아니요. 네. 네,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또 순수함이 좋을 때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금방 알겠습니다. 적응할 수 있게 우리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따뜻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지상파 3사 중 하나인 SBS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1990년 민영 방송사인 서울방송으로 개국해 1995년 지역 민방과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지금은 서울 지역방송이기보다 그냥 SBS로 인식돼 전국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모래시계, 그것이 알고 싶다, 런닝맨, 별에서 온 그대 등 예능과 드라마, 시사까지 히트작이 있고요. 최근엔 선거방송은 SBS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보도 역량도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물론 프로그램 마케팅 부문에서도 지상파 중 선두를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원수는요, 1,169명이고요.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29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방송사는 일반 기업과 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는데 SBS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황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방송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나 좀 네네. 우선은 그 지상파 3사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 좀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KBS, MBC 두 곳보다는 역사도 좀 약간 가장 짧고 또 최근 들어서 참신한 시도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네. 아, 이게 SBS가 사실 제가 이게 지방 분들 계시나? 예. 예, 저희 때는 이게 야심만만 이런 게 다 아시죠? 맞아요. 저희는 안 나왔어요. 왜요? 이게 서울 방송 때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때는 부산 방송이 있었고 이 지역 민방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요? SBS가 커지기 전에는 야심만만 이런 게 그때 당시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인데 야심만만 얘기가 인터넷에 막 도는데 저게 뭔데 야심만만 그래요? 얘기를 해?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불과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네. 이제 이게 거의 지상파 3사에 들어갈 정도로 그쵸. 엄청난 발전을 한 방송사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지상파 취업 시험을 언론고시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좀 채널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덜한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고 어떤가요? 일단 이 지상파라고 하면 KBS랑 MBC, SBS 이렇게 3대장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채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SBS에 대한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채널에 퍼져 있다가도 SBS 공채가 뜨면은 거기에 다 모이곤 해서 경쟁률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BS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는 이제 주 3사가 메인이니까 네. 좀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구직자들도 있죠. 근데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아졌으니까 좀 가기 쉽지 않을까? 뭐 그래서 좀 몰리는 경향도 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SBS 채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지금 있었는데 뭐 채용 부분은 교양 PD, 그다음 예능 PD, 그리고 드라마 PD, 기자 직군으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고시라고 할 만큼이나 그 채용의 절차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하고 필기 시험을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역량 면접을 보고 합숙 면접하고 또 임원 면접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인턴십 평가 기간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늘구멍처럼 좀 들어가긴 어렵다. 그래서 민간 기업보다는 당연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가기 위해 뭐 고시 공부처럼 막 2년 동안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이제 방송 분야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공채랑은 느낌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따지보면 거의 3대장 유명한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KBS 개그맨을 예를 들었을 때 네. KBS 개그맨 시험을 치기 위해서 딴 데를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MBC랑 SBS 개그맨 공채를 쳤다가 떨어진 애들은 무조건 KBS를 다 치고 KBS가 또 가장 먼저 뽑아요. 그렇죠. 예. 근데 KBS 떨어지고 MBC, SBS 공채가 있어도 안 봐요. 내년을 기다려요. 오로지 KBS. only 예. KBS.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SBS, MBC, KBS가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데를 안 보고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씨는 그럼 예전에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전 KBS 공채. KBS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KBS만 봤죠. 아, 대단하네. 몇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그 저는 얘기하신 이제 거죠? 세 번 만에 저도. 세 번? 25 어린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 하시려고 큰 지금 그림 그리신 거예요. 근데 왜 3,800명이 지원해서. 나왔잖아. 이전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는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 예. 아, 2년 계약이어서.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어떻게든 내 욕을 하려고 이 아저씨가 요새 신이 났어. 선생님 일주일 중에 선생님 월요일 기다리시죠? 요즘 많이 기다려. 아, 그렇군요. 양상국 욕해갖고 바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SB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가지고 네. 너무 떨리고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아마도 그 인터뷰를 응해주시는 분들도 네. 그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밝게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옷도 너무 어둡다 너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밝게 입어. 아, 또 보시야는 다를 수 네, 있으니까. 네, 기다려요. 밝은 네. 인터뷰 기대해보면서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캠퍼스 특파 테니스분 같은 유한준입니다. 옷이네요, 옷이. 안녕하세요. 너도 옷 되게 못 입네. 저는 오늘 이곳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신촌에 나와 신촌.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촌에 저런 SBS 옷 기업에 잘 대한 여러 학생들의 생각을 누가 봐도 들어보러 타지 사람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따라오시죠. 저 혹시 방송 때문에 산 건 아니죠? 네, 전혀요. 네. 아, 원래 그래요? 평소에 입는 옷이에요? 네. 야, 그게 더 슬프다. 그게 더 충격적이네요.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일단 요즘에 즐겨보는 거는 신서유기 아, 신서유기 그렇죠. 재밌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안 봐가지고 신서유기가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짜여진 느낌이 아니라 정말 즉흥적으로 재밌잖아요.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건 웹 컨텐츠랑 같이 시작했어요. 맨 처음부터 네. 웹 컨텐츠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SBS의 런닝맨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런닝맨 재밌는데 솔직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식상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게? 뭐든지 좀 런닝맨. 오래되면 런닝맨. 식상해지죠. 런닝맨 자체가 한국에서 인기보다는 외국에서 많았죠. 안 한다? 예. 중국에서 그러니까. 인기가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SBS라고 하는 기업, 방송 기업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 보셨을 때 혹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그 대선 프로그램 할 때 개표 방송 하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지상파 3사 중에 SBS가 제일 뭔가 젊은 층들에게 제일 표현을 할 때 가깝게 표현을 해주고 네, 맞아요. 저도 기억 속에 지상파 3사 중에서 또 SBS 개표 방송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막 이렇게 토르로 막 이렇게 변장시키고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게 그래서 개표 방송을 개표 그렇게 방송이 평생에 굉장히 그렇게 재밌게 트렌드였죠. 지켜본 적이 맞아요. 기억이 없거든요. SBS를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이나 혹시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젊음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은데요. 젊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나운서도 비슷하게 그렇고 느끼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젊다, 트렌디하다. 굉장히 있네요. 젊고 추세를 많이 잘 따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BS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상파 방송국들보다는 말씀 참 조금 잘하시네요. 젊고 유쾌하고 좀 뭔가 참신한 아나운서 진짜 저분을 열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렌디한 저분을 열로. 그렇구나. 저도 저분 인터뷰 하는데 되게 인터뷰 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KBS나 MBC는 약간 좀 늙은이 이미지가 좀 약간 있나 봐요. 약간 좀 늙은이까지는 올드한. 아니고요. 귀엽네요, 황준 씨는. 언론사에 취직을 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언론사에 취직하시길 원하세요? 저는 지상파 3사 중에서 아무래도 KBS에 가장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라면 왜냐하면 일단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겠죠. 역사와 전통을 무시 못하는. 공기업과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들보다는 더 근무 시간이나 그런 복지 그런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BS를 딱 떠올리셨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생각 혹은 이미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솔직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예능을 많이 보진 않는데 SBS 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동상이몽이랑 오마이베이비 생각이 동상이몽, 나는데 오마베. 다른 방송사가 깔아놓은 판을 따라 하려고 했다가 빠르게 그 약간 날로 프로그램이 먹는. 종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동상이몽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포맷을 많이 따라했었고 오마베는 사실 아빠 어디가 다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포맷을 거의 답습하다시피 해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종영한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아주 밝게 해주셨어요.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바라보시고 네. 자기소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그리고 스포츠캐스터 지망생 진성훈입니다. 또 톤이 다르네요. 직종을 희망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캐스터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촌에 사실 아카데미가 아나운서 되게 준비생이었는데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좀 네. 약간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스포츠캐스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시겠네요. 아,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당구라든가 야구, 축구 모든 이제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또 간단하게 제가 야구 중계 살짝 보여드릴까요? 살짝 와우 대박입니다. 또 이런 게 걸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목 좀 가다듬고. 네, 목 좀. 근데 운동을 좀 자, 하시는 것 석조 같아요. 넘어갑니다.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지르는 약간 많이 애매하네요. 있어서 네,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 행인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우리 방송 중인 거예요. 네, 스포츠캐스터 준비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그 3사 중에 어느 방송사가 가장 좀 선호도가 높던가요? SBS를 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좀 약간 트렌디하고 또 연봉 황준 씨는 얘기도 많이 어디를- 하시더라고요. 황준 씨는 어디 선호해요? 저요? 예. 저는 간다면은 저도 SBS. SBS. 네. 왜요? SBS가 우선은 좀 연봉을 많이 주신다고 또 하고. 네. 돈에 장호돈에 또 그럼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느낌도. 그렇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우리 SBS의 떠도는 소문. 예, 과연 뭘까요? SBS 직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더라. 왜 늦게 해요? 집중 안 해. 이 정도면 잘했어. 아,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요? 그 아마 공중파 정도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다 자사 방송국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갖고 있겠죠. 근데 SBS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컨텐츠 마케팅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지원 부서도 잘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사 입사를 할 때 뭐 우리 방송사가 뭐 시청률이 높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판매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방송 본연의 역할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첨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언론인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좀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예, 건데 예.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강호동 선배랑 강호동 선배님. 네, 강호동 선배님이랑 옛날에 그 우리 동네 예체능 촬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선 넣은 드라마 뭐죠? 별에서 온 아, 그대. 별에서 온 그대가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중국 그쪽 이제 TV 그쪽에서 SBS랑 드라마 계약을 5년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SBS 드라마의 판권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미리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이잖아요. 네. 5년 동안 200억이다. 중국 애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SBS는 얼마야?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중국의 스케일이 SBS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SBS를 살려고 했다더라고 그때.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와, SBS 얘기를 하니까. 대박이다. 이 살릴 뻔한 SBS 연봉 얼마입니까? 연보가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연보 아까 황준 학생이 말하긴 했는데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와 이렇게 높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안 간 게 아쉽죠. 네, 또 가. 네, 여기까지.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이 8,280만 원으로 나타나서 와 정말 높다. 직급별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으로는 8,280만 원. 4, 5년 4천에서 4,500 정도 되겠네요. 하지 않을까. 상당하다는 네.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예,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러닝맨, 샵 온리 러닝맨입니다. 네, MBC에 무한도전이 있다면 SBS의 우리 간판 프로그램은 러닝맨이 있습니다. 7년째 대표 프로그램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판매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온리 이제 러닝맨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은 광고 수익 외에도 이제 파생된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러닝맨은 뭐 당연히 SBS의 효자 중에 효자일 것 같은데 얼마나 성공을 했냐 하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쭙고 싶네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조금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2년에 KBS에서 1박 2일이 있었고 네. MBC의 나는 가수다 굉장히 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 러닝맨이 이 두 개의 프로그램 다 제치고 일요 예능을 살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최근에는 중국이나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10여 개국의 판권을 판매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중국판 러닝맨을 제작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SBS 적자를 채울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중국판으로 시즌3랑 극장판까지 해서 3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또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다고 하니까 아까 뭐 그 해시태그의 온리 런닝맨 이것도 맞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의 수익 모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뭐 일본 방송 많이 카피한다 이렇게 안 좋은 보도들도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방송이 동아시아 시장 전반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자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2013년도 MBC 아빠 어디 가라는 이 포맷이 제작 방식이 이제 후남 위성 TV에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컨셉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육아 신드롬을 이제 불러일으켰고요. 편당 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이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방송국이 광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판매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월드와이드 시장으로 넓게 판매될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런 예능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기업, 은행, 그 방송국들의 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광고 수입 꼴찌 샵 체질 개선입니다. 방송사의 주 수익은 광고입니다. 하지만 워낙 줄다 보니까 이제 체질 개선과 돌파구를 찾으려고 지금 이제 SBS가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광고 수익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초반에 뭐 보미 MC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채널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지상파에 이렇게 아쉬워할 만한 입장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채널도 많아지고 거기에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파로서는 어쨌든 광고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도 떨어지고 또 제작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남는 것도 적어지는데 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중에 이 수입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SBS 같은 경우도 광고 수익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최근에 콘텐츠 도매상인 오아시스 TV를 시작을 하고 또 콘텐츠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콘텐츠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어떤 사업 수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상파 채널이 어려워진 게 좀 사실인 건 맞습니다. 이 취준생들도 지상파 입사가 좀 전망이 있는 건지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옹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취득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모바일, 인터넷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상파 방송 3사의 이 시청 점유율이 2011년도에나 60%가 넘었는데 지금 이게 2015년도에는 47%까지 내려앉았고요. 또 광고 매출도 마찬가지 11년도 때 광고 매출 규모가 2조 한 3,5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또 지금 15년도에는 1조 9천억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급감하고 있고 케이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15년 하반기 때 약 한 49.5% 정도 됐는데 16년도 하반기에는 이게 46.8%. 케이블은 좀 어찌 보면 저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팔로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털 기업들이 YG 엔터테인먼트나 로얄 엔터테인먼트에 직접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방송 플랫폼 자체를 이제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공개해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컨텐츠 자체를 제공하는 업체들. 저도 요즘 보면 재밌는 게 유튜브가 YG 엔터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빅뱅이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달려라 빅뱅당 예능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공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송국의 입지가 예전만은 못할 거고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점, 어학 점수, 교환학생, 동아리, 공모전 이와 같은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상향 평준화된 스펙들 때문에 이러한 쌓아왔던 스펙들이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차별 포인트가 무엇인지. 네, 그 대부분 취준생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토익, 뭐 해외 연수 경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언론사, 방송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특별한 스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기시험을 보면 시사상식의 단답형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서술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분야에 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야구, 축구, 골프, 뭐 리그 선수, 소속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 연예 PD 되는 걸 한번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그 필기시험을 봤는데 상식 문제가 뭐 연예 상식은 좀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동방신기, 델리스파이스, 뜨거운 감자들 얘네들의 멤버의 총 동방신기요 형 때인데? 그죠. 멤버의 총 합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델리스파이스가 어려운데. 이거 아마 지금 유지한 씨 음악을 하시는 재한 씨도 정도 돼야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셋다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폭넓은 식견을 요구하고 또 덧대어서는 논술 관련된 부분은 깊이 있는 본인의 통찰력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SBS 자소서 항목 중에 본인의 인생관을 적어봐라 뭐 이런 것도 세계관을 적어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송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게 될지 모르고 아주 새로운 포맷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확인하니까 여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송국보다는 SBS라는 방송국 자체가 채용하는 인원이 다른 곳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PD 직군이든지 기자 직군이든지 각 직군별로 몇 명을 뽑을 계획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방송사에서 공채로 뽑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BS가 지상파 3사 중에서 유독 또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 이남규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SBS 하나만 지원하는 구직자들, 언론 고시자들이 많지는 않고 다 이제 지원을 하죠. 또 특히나 SBS는 뭐 예능 PD 뭐 이런 쪽은 장벽을 좀 낮춰놔서 누구나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트렌디한 컨텐츠를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선호도는 좀 높은 편이죠. 아까 연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사가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학생들 만나오면 이 올드루키들이 그러니까 스펙이 좋고 뭐 본인의 끼와 열정이 있는데 취업을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생활 초창기 때 적응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좀 내가 꿈꿔왔던 뭔가 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방송사, 언론고시에 대한 예전에 좀 잊었던 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필드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합산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영. 네, 자 우리 유황준 씨. 예. 러닝맨 그것이 알고 싶다 중 SBS가 지향해야 할 프로그램은 뭐지라 봅니까? 아,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거죠? 지향. 지향이요? 예, 향할 때 향.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향수기 할 때 향. 네. 예.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고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면 뭔가 그 가공되지 않은 그런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또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취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아까 런닝맨이냐,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지친 삶에 내 삶의 힐링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당연히 가치가 있고요. 사회를 공정하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언론사 본연의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좀 나눠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송사가 훌륭한 방송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예능 PD에 도전하니까 뭐 우리 방송국은 꼭 그쪽으로만 가야 된다. 그거는 본인의 직무는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방송국의 입지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를 변화시켰던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또 러닝맨이라는 건 한류 전파의 아주 좋은 선봉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역할은 어느 하나 뭐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방송사에 입사하는 본인의 심사원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이런 책임감을 가는 직업관으로 내가 방송국에 입사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또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 SBS 과거 논술 주제로 나왔던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SBS가 롱테일 전략을 따라가야 되나 블록버스터 전략을 따라가야 되냐. 택일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전략이라는 건 그거죠.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하게 메가 히트를 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방송사의 수익률이나 입지를 높이는 전략이고요. 네. 롱테일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폭을 넓혀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SBS는 현직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털, 통신사, 그다음에 뭐 해외 매체, 미디어 채널, 이제 하다못해 연예 기획사들까지 SBS의 새로운 경쟁사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채널도 이제 경쟁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방송사가 예전에 그 높은 시청률과 영광을 다시 완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전 고민을 갖고 방송국 면접장에 가야 여러분들도 높은 점수도 얻을 수가 있고 취업의 문도 좀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